521번은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 있고요. 세 점을 꼭지점한 삼각형을 만들 때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예각 삼각형이면 세 꼭지점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직각이면 양 끝점에 적힌 두 수의 합을 x라고 한다. 둔각이면 가장 큰 수를 x라고 한다. 이거니까 이건 뭐 사실 불편하시겠지만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되잖아. 6시 3이면 6개의 점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요? 20개밖에 안 되죠? 예. 그 20개를 다 나열해가지고 확률 변수를 쓰셔야죠. 그렇게 귀찮은 행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귀찮은 행위가 아니면 난이도를 올릴 방법이 없어요. 이 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귀찮은 행위를 시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각 삼각형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예각 삼각형은 정삼각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1, 3, 5 택했을 때 이때 x는 뭐예요?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수의 합이니까 4가 되겠죠. 2, 4, 6 했을 때 x는 6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면 이것도 세기 쉽잖아요. 왜냐면 지름이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지름이 빗변이야 되니까. 그러니까 1, 4, 2일 수 있고 1, 4, 3일 수 있고 1, 4, 5일 수 있고 1, 4, 6일 수 있는데 얘들은 죄다 확률 변수가 얼마겠어요? 5겠네요. 1, 4의 합인 거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 8개 더 추가로 나올 텐데 이걸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1, 4 했잖아. 그럼 2, 5도 할 거 아니야. 얘는 7일 거 아니야. 4개가. 그지? 그 다음에 3, 6도 할 거 아니야. 얘는 9일 거 아니야.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하면 인접한 3번을 뽑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인접한 3번을 뽑으면 1, 2, 3 이때는 x가 3이겠죠. 2, 3, 4 이때는 x가 4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6, 1, 2 하면 이때 x가 6이겠죠. 그냥 이 각 케이스당 3부터 6까지가 하나씩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잖아. 감사합니다. 총 6가지겠죠. 아니다. 나이를 좀 적어볼게. 6을 끼고 있는데 다 6 나오는구나. 그냥 써볼게요. 이거는 귀찮지만 3, 4, 5면 x가 5일 거예요. 그리고 4, 5, 6 6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x가 6일 거니까. 그러네요. 5, 6, 1도 x가 6일 거예요. 그 다음에 6, 1, 2도 x가 6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걸 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보죠. (3, 4, 5, 6, 7, 9만 있죠. x, px 잡으시고 3, 4, 5, 6, 7, 9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3은 20분의 1 하나밖에 없어요. 3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죠? 4는 저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죠. 20분의 2겠네요. 5는 여기서 지금 4개가 이미 나왔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요. 20분의 5겠네요. 6은 4개 있네요. 20분의 4. 7도 20분의 4고 9도 20분의 4네요. 다 더하면 1인 걸 가지고 검산해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x를 구하시면 20분의 얼마지? 3, 8, 25, 24, 28, 36 이거 다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계산하면 5분의 30일 나오거든요. 계산 생각할게요.
그럼 얘는 31 더하기 4니까 답은 35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찮아도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 귀찮아하면 안 되지. 20개밖에 안 되는데. 강민이 맞아 안 맞아?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기분포로 가서 567번 보죠.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써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돼요? 45cx하고 3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라가겠죠. 여기가 x가 있으니까 3분의 2가 확률인 거야. 그러면 2x는요 30인가? vx는요 10이겠죠. 이렇게 쉽다니까. 이게 고3 문제인가 싶죠? 그렇습니다. 예. 57 하나.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할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필요해요. 이 확률은 얼마죠? 8분의 3. 이 횟수가 확률 변수 x잖아요. 맞아. 4회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이 x는 b 4 8분의 3을 따라갈 겁니다. 이 x는 얼마냐면 그냥 2분의 3입니다. 아주 쉽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74번.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2mm 한 개씩 넣어 한 세트로 팔려고 한다. 티셔츠의 분량률은 0.05, 바지의 분량률은 0.04예요. 모두 정상인 세트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정상일 확률을 구해야 돼요. 모두 정상일 확률은 1-0.05 곱하기 1-0.04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만분의 95 곱하기 96이 될 거예요. 굳이 계산하지 마세요. 복잡해 보니까요. x는 b 뭐예요? 1000세트고 확률 p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2x만 구하면 되는데 2x는 1000p죠?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95 곱하기 96이잖아요. 이제 계산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19 곱하기 48 되는 것 같습니다. 약분하시면. 그죠? 예.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6은 19 곱하기 24 마이너스 6이네요. 예, 계산하시면 450 나옵니다. 이걸 굳이 95 곱하기 96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예, 뒤에서 뭐가 해결이 될 거니까 냈겠지. 예. 자, 다음 576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점피를 이동시킨다. 지금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P의 좌표는 횟수가 아니잖아요. 독립시행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아니잖아. 근데 독립시행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어? 독립시행 이항분포의 키워드는 횟수라고 했지. 맞잖아.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인 y로 그냥 잡으세요. 그럼 y는 b 12분의 1을 따라가겠지. 근데 x는 y로 설명할 수 있잖아. 앞면이 나오면 3만큼 움직이니까 3y, 뒷면이 나오면 왼쪽 2만큼 움직이니까 10-y 라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뭐냐면 5y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5, 2, y 마이너스 20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y가 얼마예요? 5죠.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키워드가 횟수라고 한 거예요. 확률 변수가 횟수가 아닌 걸 잡아놨잖아. 그러면 확률 변수 횟수를 잡은 다음에 횟수를 이용해서 그 확률 변수를 표현하시면 돼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에 관한 확률 변수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이걸 못 푼단 말이야. 근데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이항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풀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8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그래요. 얘는 k에서 k 플러스 4까지의 확률인데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8에 대해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고? 그죠? 가령 여기가 k가 있고 여기가 k 더하기 4가 있다 라고 하면 대칭이 되는 UH이 누가 있어요?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6이 돼야 되니까 12-k가 있고 얘는요 16-k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p 12-k x 16-k라고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왼쪽으로 치우쳐놨지만 상관없습니다. 평균 끼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대칭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해되겠니? 근데 기억은 진짜 가이드. 야, 여기 대칭인 건 아니? 그냥 이런 수준이잖아요. 예, 그냥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8일 때 최대값을 간다. 당연하죠. 8을 끼고 있어야, 아니 8일 때가 아니지. 가운데가 8일 때. 그러니까 K랑 K 더하기 4의 평균이 8일 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합이 16일 때죠?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6일 때네요. 틀린 얘기죠. 8을 끼고 있을 때, 정 가운데 8을 끼고 있을 때 최대값을 갖겠죠.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냐라고 하면 이게 FK니까 FK는 지금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대신에 12-K를 집어넣으면 이게 12-K가 되고 여기다도 12-K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걸 제일 마지막으로 물어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티귿이 되겠습니다. 됐나 친구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 왜냐면 정규분포 할 때 맨날 이 짓 하거든.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583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얘를 표현해봐라. 정말 쉽네요. 답은 3번이죠. 네. 이걸 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질문할 수도 있죠. 네.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아? 여기에 m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m-시그마가 여기 있으면 m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m-2 시그마는 시그마 양수이기 때문에 더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여기 이건 사실상 뭐냐면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A란 얘기예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B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아, 2분의 B 죄송합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얼마일 것이고 2분의 B일 것이고 그 다음 이만큼이 2분의 A일 것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그냥 받아 쓸 수 있겠죠.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정규분포를 다룰 때는. 처음엔 손으로 좀 그리겠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점점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답을 다 고르거든요. 네. 588 이런 걸 빨리빨리 풀어야 돼.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한다고. 얘 대소를 비교하시고 이것도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m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m 플러스 a가 0.04라는 건 여기 이런데 m 플러스 a가 있는데 여기 나머지 이쪽을 확률을 계산했던 0.04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m-b의 왼쪽은 사실상 m 플러스 b의 오른쪽과 똑같아. 얘는 p, x,
m 플러스 b 이게 0.12란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m 플러스 b의 위치는 당연히 m 플러스 a보다는 왼쪽에 있어야겠지. 0.12는 0.04보다 크잖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는 m에서 m-c부터 m 플러스 c까지 본 게 이렇다는 얘기니까 얘는 m 플러스 c의 바깥이 얼마냐면 0.5에서 2분의 1 곱하기 0.45를 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빨랐나? 네, 알았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m이 있잖아. 그럼 m-c가 여기 있고 m 플러스 c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이 0.45다 이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바깥쪽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0.225란 얘기잖아. 여기는 0.5 마이너스 0.225란 얘기잖아. 대충 계산해봐도 0.275 0.275니까 m 플러스 c는 그럼 이런 데 있어야겠네.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그 다음에 얘도 px m 플러스 d 이거는 얼마다? 요만큼 0.8이라고? 그럼 0.19다는 얘기죠. 이건 바로 가도 돼요? 그죠? 그럼 0.19면 m 플러스 d의 위치는 한 이쯤 있겠네, 이쯤. 그죠? 예, 여기가 m 플러스 d의 위치다. 그래서 C, D, B, A 이런 순의 대소관계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 이용하고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준비가 잘 돼 있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문제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구 하나.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렇다. 표준화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사실. 어려울 거 있나? 어려울 거 없죠. 예. 어려울 거라는데? 자, 이거 표준화해보면 뭐 돼요? 2 곱하기 p 0 z 2 이렇게 되네요. 맞죠? 오른쪽 표준화해보면 p 4분의 m-3 z 4분의 m-3 여기 m-3이 아니라 3-m이죠? 네, 죄송합니다. 3-m, m-3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사실 이걸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m은 얼마다? 11이다. 됐죠? 네, 이것도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얼른 숙제하고 싶지? 아직 안 푼 놈들. 이렇게 쉽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승현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걸리는 시간이 확률 변수인데 얘가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8시 30분까지인데 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오전 7시 54분일 때 지각할 확률을 구하셔. 그러니까 얘 등교 시간이 얼마 이상이면 지각하게 돼요? (36분) 아니에요? 선생님 36분은 지각 아닌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그러다 칩시다. 중요하지 않아. 이게 면적으로 확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등호가 붙어있다고 해서 뭐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확률이. 예. 표준화해 보시면 1.2죠. 여기 답 써있네. 0.12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쉽다. 아시겠죠? 0에서 1.2까지가 0.38이니까 0.5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넘어갈게요. 상 오면 좀 어렵냐? 아니, 상도 안 어려워요. 시스템도 안 어려운데 뭐 상 따위가 어렵겠어요? 자, 어느 온도계 제작 회사는 온도계 눈금을 검사하여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야, 뭐 1도씨만 차이 나도 불량 아니야? 실제 온도 지금 24도인데 29도로 나오고 있어도 온도계 29도래. 뭐 이게 정상이야?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 구하기 쉬우라고 이제 잡다 보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이외에서 시작된 온도계 눈금은 평균이 27.5도, 표준 편차가 5도씨. 이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 5도씨인 게 너무 심하다 이거야 내 말은. 알겠지? 정균폭을 따른다. 그럼 온도계의 눈금이 확률 변수예요. 이 확률 변수는 27.5 그리고 5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와의 차가 5도씨 이상이란 말은 x와 이 30의 차가 5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해하겠어요? 예. 그럼 얘는 p x가 25보다 작거나 또는 p x가 35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예, 표준화해 보시면 p z 마이너스 0.5 p z 1.5 이렇게 되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읽으면 되겠어요? 0.31. 그죠? 그 다음에 1.5 이것 때문에 해서 얼마를 읽으면 되겠어요? 0.07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0.38의 확률로 불량품이다. 존나 불량. 내 말 맞잖아. 존나 불량이지. 공장 문 닫아야 돼. 100개 만들면 38개 불량품 되시. 문 닫아야 한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604번.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1000명이 응시하였고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점, 표준편차가 시그마 점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점수가 확률 변수 x인 거예요. 이 x가 지금 잘 보면 제가 문제 확률 변수가 되는 위치에다가 밑줄을 긋는 모습 보이세요? 여러분들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복잡해지면 확률 변수가 뭐였는지 자꾸 까먹어 애들이. 알겠지? 걔네들의 점수라고. 50점 이상 60점 이상 학생 숫자가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을 줬기 때문에 50점 이상 6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을 알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비율은 곧 확률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P 50 X 60 이게 사실은 0.68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표준화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5 얘는 시그마 분의 5 얘가 지금 0.68이다 이거지. 그럼 얘 가지고 푸는 거지. 왜냐면 대칭 구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1이어야 되니까 시그마는 5다 이걸 얻는 거고, 마찬가지 65점 이상 확률 구하세요. x가 65점 이상의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p 이제 z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네요. 이때 이거 써먹는 거예요. 0.0이다 이렇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누구인지만 잘 보라고. 그런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확률 변수 나올 때마다 자꾸 밑줄 긋고 얘가 x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608번.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한 후 사원들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업무 능력 지표를 산출하였더니 라지엠이 마이너스 0.3이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이렇게 써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니? 잠깐만, 80은 뭘까? 아니 이게 놔두자 일단. 해보면 알 것 같아. 80점이 여기 80점인 것 같거든? 그 이제 80점 표준화의 모양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표준화의 모양은 평균에서,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얘가 완전히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80 마이너스 m 시그마 얘 z 이런 꼬라지일 것 같다고. 그래 보이죠? 예. 실제로는 사원들의 점수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n 얼마냐면 평균 몰라요. 표준 편차 몰라요. 상관없으니까 문제 낸 겁니다.
그러면 x가 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pz 얘가 시그마분의 80 마이너스 m이잖아요. 제 말 딱 맞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0.3이다 라는 얘기는 1.5다 얘가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다 티가 나 숨겨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07이 답이니까 몇 명이야? 400명? 그러면 400 곱하기 100분의 7 하시면 되는 거니까 28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지도 않았는데 눈치를 까버리잖아. 다 이렇게 된다니까. 너네 다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610번 어느 학급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학생들의 지능지수는 평균이 학생들의 지능지수예요. 얘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 25라고 적어놓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25를 표준편차를 읽는 불상사가 생겨요. 알겠죠? 항상 얼마의 제곱 써놓으세요. 상위 10%에 속하는 최저 지능 지수는 이거를 이제 상위 10%니까 사실 0.1이잖아. 바깥쪽으로 0.1. 그럼 이 0.4랑 관련 있는 거라고. 맞아? 1.3을 역표준하시면 답 나옵니다. 6.5에다 평균 106.5 이게 답일걸요? 좀 잘 푸는 애들 이렇게 풀고 좀 못 푸는 애들은 최저 지능지수를 K라고 잡아요.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10%다라는 얘기잖아. 얘를 표준화하면 K-100을 5로 나눴을 때 이때 확률이 0.1이다. 이러니까 여기 0.4를 보고 아 너가 1.3이구나. 글씨 왜 이래? 그러니까 K는 100 더하기 1.3 곱하기 5구나. 그래서 106.5구나. 좀 못 푼 애들 이렇게 풀고요. 좀 괜찮게 푸는 놈들은 확률 가지고 그냥 역으로 추적해버립니다. 역표준 하시면 너 얼마구나. 이렇게 금방 나온다.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풀든 앞에처럼 풀든 큰 차이는 없다. 근데 통계 쪽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끔 훈련을 해놓으면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았는데 막 확률 분포표 막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고 막 노가다 존나 뛰어야 되는 문제 만들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알았니?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야.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충분히 변별이 잘 됐다라고 하면 진짜 무난무난하게 돼버리거든. 시험 안 본 거하고 똑같이. 근데 중간고사에 뭔가 통석차도 있고 좀 찝찝하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들 좀 구분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나와버려요. 알겠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통계 쪽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최적화를 잘 놔야 돼요. 그냥 문제 보면 빡 답 나오게. 무조건 안 틀려. 그래서 통계 쪽 문제 다 푸는데 한 15분? 약간 노가다성 문제를 제외하고 한 15분 만에 끝나게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놔야 된다. 알았니? 자, 615번. 세 확률 변수 W, X, Y가 각각 다음을 따를 때 얘 대소관계, 확률의 대소관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마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비교하실 수도 없고 표준화해서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낚시성 요소는 얘밖에 없네요. 얘 혼자 부등호가 달라. 경계만 가지고 푸는 놈들 지금 긁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P는 P, Z 얼마? A분의 6이죠. Q는 P, Z 얼마? X가 60이니까 P분의 6
그냥 보면 이렇게 줘. B분의 6. 맞아요? 예. R은 PZ 70, 64. C분의 6이네요. 이렇게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PQ가 돼 대소관계. 여기에서 A분의 6하고 B분의 6하고 C분의 6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잖아. 어차피 이렇게겠지. 그제? 그럼 정규분포표를 구성을 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표겠죠? Z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0이 있을 거니까 C분의 6이 여기 있고 B분의 6이 여기 있고 A분의 6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네? 그제? P는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잖아요. 아니? 56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다. 아까 계산 잘못했네. 56에서 61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구만. 그러면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고칩시다.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상관없죠? 그럼 이 대소관계 수이겠네. P, Q, R.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뭔 짓을 해놨나 했어요. 예. 자, 이거 그냥 한 번에 생각해가지고 써놨나 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0번은 질문할 만한 가치가 조금 있죠. 조금 있다. 왜냐면 얘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항 분포이긴 한데 n이 충분히 커 보이죠? 이것 때문에 충분히 크냐? 그럼 저거 조합 다 계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원래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라가 450하고 3분의 2. 근데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정규분포로 바꿔오면 300하고 10의 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걸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것은 얘 정의역은 0부터 450까지잖아요. 그걸 정규분포로 바꾸면 정의역이 0이 음의 무한대가 되고 450은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풀 때 330 이상 450 이하니까 이거를 P 330 X 450 이렇게 쓰겠잖아. 별 생각이 없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긴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450은 양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P, Z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에서 0.4987을 빼시면 0.0013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거 450 넣어버리면 450에서 300을 빼면 150이고 그 10으로 나누면 뭐지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250을 10으로 나누면 2.5 이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얼마냐? 계산도 못하네. 150 15네요. 15 그죠? 예. 15 같은 거 없는데 여기 이런 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는 게 정의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시행횟수 0 4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0이 음의 무한대에 대응하는 거고 450은 어디에? 양의 무한대에 대응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624번 볼게요.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독립시행이잖아. 근데 여기 어디에도 횟수란 말이 없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10점을 얻는 횟수 이걸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B 1600 5분의 1을 따라갈 거예요. 시행 횟수는 충분히 커 보입니다. 그럼 정규화 시키면 N 320 16의 제곱을 따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36점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얘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0x 그리고 2점을 잃는 거는 1600-x예요. 얘가 736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12x 이게 3936 이상이면 됩니다. 12로 나누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x가 328회 이상이다 라는 얘기고, 표준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그냥 0.5네요. 네. 0.5 이게 나와 있고 이게 나와 있잖아 지금. 아시죠? 0.5에서 빼면 되니까 0.3085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의 키워드는 횟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예. 횟수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횟수를 니네가 확률 변수로 선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횟수를 이용해서 얘가 물어본 걸 만들어내야 돼. 아시겠죠? 627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라고 하자. 장난감 N개 중 불량품의 개수는 횟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 X가 B, N, 10분의 1 이렇게 했네요. 그죠? N이 충분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은 10분의 N 그 다음에 표준편차 얼마야? 10분의 3루트 N 아닌가? 그지? 이거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예요.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확률은 이게 0.8664인데 어차피 얘가 평균을 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바로 그냥 써보면 얘를 표준편차로 나누기만 하면 Z로 바뀌는 거잖아. 절대값 Z. 근데 그거를 그냥 Z라고 쓰고 저 확률의 절반만 사용해야 되겠지. 맞잖아. 그럼 오른쪽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표준편차로 나누기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Z라고 쓰고 표준편차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루트 n분의 10을 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루트 n분의 25가 되거든요. 얘가 0.4332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25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루트 n은 3분의 50보다 작거나 같다. n의 최대값 n이 9분의 2500이거든요. 얘가 277.7 이렇게 가요. 그래서 최대값은 277개다. 아니 이런 거라도 계산을 시켜야 그나마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 느낌이다 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게 쉬워요. 진짜 쉽잖아. 알았니? 643 5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다른 것과 따를 때 밑에 문제의 꼬라지를 보시면 정규분포를 바꿔서 문제 풀라는 얘기입니다. n 9분의 2n 그리고 여기다가 9분의 8을 곱한다면 9분의 4 루트 n이 표준편차가 되겠네요. 이거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 장난을 쳐놨잖아.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인가 봐. 평균 빼야 되니까. 평균 뭔지 알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안 걸리려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이제 맨날 티나잖아. 이제 안 걸리려고 L 쓰는 거죠. 그냥 1 보고 FN은 그렇다면 바로 Z로 바꿔볼까요? 뭐 하면 돼요? 9분의 4루트 n으로 나누면 바로 Z로 바뀌죠. 그러면 P 절대값 Z 하고 왼쪽은 뭐가 되냐면 4에다가 4루트 n분의 9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9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얘가 2p 0 z 0.5라는 얘기니까 얘가 그냥 0.5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n은
18의 제곱이니까 324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괜찮네. 자, 이제 물어본 건 뭐냐? 이거예요. F 324-M입니다. 얘도 표준화 시켜볼까요? 어차피 뭐만 하면 되냐면 P가 FN이 이거인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N 자리 이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324-M분의 9 얘가 2P0Z1 뭐 똑같은 거 또 물어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324-M이 81이니까 M은 243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온다고 해서 시스템 온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맨날 이것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통계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